이 채널은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진짜 건강 이야기를 나누는 곳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 10분만 투자하시면 불필요한 검사비를 줄이고 걱정 없는 노년을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검사를 반복하면서 오히려 건강을 잃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김정순 씨의 사례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분은 평생 건강에 신경 쓰고 매년 종합검진을 빠짐없이 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MRI 검사에서 뇌의 백질 변화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노화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아주 정상적인 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지를 본 순간 김 씨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게 혹시 치매의 전조일까요? 나중에 쓰러지는 건 아닐까요?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가슴이 뛰고 기억력도 떨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불안은 결국 약물 치료로 이어졌고 건강했던 몸과 마음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를 병들게 한 것은 병이 아니라 검사 결과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점점 정교해지는 검사는 눈에 보이지 않던 미세한 이상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발견이 실제로 의미 있는 병이 아닐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이상이 있다는 말에 불안해하고 의사는 그 불안을 달래기 위해 또 다른 검사를 권합니다. 이렇게 검진 불안, 재검사, 약, 또 다른 불안의 고리가 생깁니다. 결국 건강을 위해 시작한 검사가 사람을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신 꼭 필요한 검사만 정기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60대 이후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검진과 꼭 필요한 검진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심장 초음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 초음파는 말 그대로 심장의 구조와 기능을 보는 검사입니다. 판막의 움직임, 근육의 수축력, 혈류의 흐름 등을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지요. 심장 질환이 의심될 때는 정말 훌륭한 검사입니다. 하지만 증상도 없고 심장 질환의 위험 요인도 없는 사람에게 매년 실시하는 심장 초음파, 이건 과연 필요할까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병원 입장에서는 환자에게 여러 검사를 권해야 수익이 생깁니다. 그래서 종합검진 패키지에 심장 초음파가 꼭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근거가 부족합니다. 제가 진료한 68세의 김영민 씨도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분은 특별한 증상 없이 단지 정기검진이니까라는 이유로 심장 초음파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경미한 대동맥 판막 석회화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건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런데 김 씨는 결과지를 보는 순간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심장이 굳어가고 있나? 언젠가 멈추는 건 아닐까? 그날부터 가슴이 답답하다고 느꼈고 밤에 잠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며 추가 검사를 받았지만 모두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냥 나이에 따른 변화예요. 그제야 안심하셨지만 이미 몇 달 동안 불안으로 건강이 상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검사로 인해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만큼 불필요한 검사는 몸보다 마음을 더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심장 초음파의 문제는 단지 정신적인 불안뿐만이 아닙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통 15만 원에서 30만 원, 병원에 따라서는 50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증상이 있거나 의심되는 질환이 있다면 그 값이 아깝지 않지요. 하지만 아무런 증상도 없는데 매년 반복해서 받는다면 그건 단순한 낭비일 뿐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경미한 이상의 해석입니다. 의학적으로 의미 없는 작은 변화라도 결과지에는 이상 소견으로 표시됩니다. 그걸 보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이상이 있다는 문장은 언제 들어도 마음을 흔들죠. 그 불안은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스트레스는 심장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결국 검사 때문에 건강을 해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물론 모든 경우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장 초음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 흉통이나 숨이 차는 증상이 있을 때. 둘째, 의사청진에서 심장 잡음이 들릴 때. 셋째, 심전도에서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 넷째, 이미 심장 질환을 앓고 있어서 치료 경과를 확인해야 할 때. 이럴 때는 정말 중요한 검사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분이 단지 확인 차원에서 받는 것은 의학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미국 심장학회와 대한심장학회에서도 무증상 일반인에게 정기적인 심장 초음파를 시행할 필요는 없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에서도 무증상 65세 이상 노인에게 심장 초음파를 했을 때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이상이 발견되는 비율은 5% 미만, 그중 치료 방침이 바뀌는 경우는 1% 이하였습니다. 즉, 100명이 검사를 받아도 99명은 의미 없는 결과를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심장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조언드립니다. 검사보다 생활 습관이 먼저입니다. 혈압을 관리하고 염분 섭취를 줄이고 규칙적으로 걷는 것이 좋습니다. 심장 초음파는 증상이 있을 때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받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불필요한 검진, 뇌 MRI와 MRA에 대해 왜 많은 노인들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제가 겪은 환자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심장 초음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선생님, 그럼 뇌 MRI는 꼭 받아야 하나요?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번 찍어두면 안심된다. 요즘은 다들 하더라. 조기 치매 예방에 좋다더라. 이런 말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뇌 MRI와 MRA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검사가 아닙니다. MRI는 우리 몸을 강한 자기장으로 촬영해 뇌의 구조와 미세한 변화를 세밀하게 보여주는 검사입니다. MRA는 그 중에서도 혈관의 흐름을 관찰하기 위한 검사죠. 두 검사 모두 의학적으로 매우 정밀하고 훌륭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봐왔습니다. 증상도 없는 건강한 분들이 그냥 혹시 몰라서라는 이유로 뇌 MRI를 찍습니다. 그 결과지를 받아들고는 오히려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에게서 무증상 뇌병변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작은 혈관이 막힌 흔적, 미세한 백질 변화, 아주 작은 낭종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건 나이 들면 누구에게나 생기는 흔한 변화입니다. 그런데 결과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죠. 소견 있음, 경과 관찰 요망. 이 한 줄이 사람의 마음을 흔듭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이순옥 씨가 그랬습니다. 77세의 건강한 어르신이셨는데 고가의 종합검진 패키지에 포함된 뇌 MRI를 받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작은 뇌동맥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사실 그 크기는 매우 작고 파열 위험이 낮았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단순히 정기 관찰만 하면 되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이 씨는 그날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제 머릿속에 폭탄이 있는 거잖아요. 언제 터질지 모르겠어요. 그 공포 때문에 운동도 끊고 여행도 포기하고 매일 불안과 우울에 시달리셨습니다. 결국 병이 아니라 불안이 삶을 망가뜨린 경우였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며 뇌 MRI의 무분별한 남용이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느꼈습니다. 이 검사는 정말 필요할 때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주는 심리적 충격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비용과 부담입니다. 뇌 MRI는 보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 MRA를 함께 찍으면 150만 원에 육박합니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부담도 큽니다.
뿐만 아니라 촬영 시간도 30분 이상 걸리고 좁은 기계 안에서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어야 하죠. 폐소공포증이 있는 분들에겐 상당히 고통스러운 검사입니다. 의학적으로 봐도 무증상 성인에게 정기적으로 뇌 MRI를 찍는 것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미국 신경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모두 무증상 일반인에게 선별검사 목적으로 MRI를 시행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의미 없는 병변이 너무 많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65세 이상 무증상 노인의 약 20%에서 작은 무증상 뇌경색 흔적이 보이지만 이 중 실제로 뇌졸중으로 발전하는 비율은 극히 낮습니다. 그런데도 이상이 있다는 말 한마디에 항혈전제나 항응고제를 처방받는 경우가 생기고 그로 인해 오히려 출혈 위험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병은 없는데 약을 먹다가 출혈이 생기고 그 출혈 때문에 다시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일들 말입니다. 이런 걸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좋은 의도였지만 결국 과잉검진이 해를 끼친 셈이지요. 물론 이런 경우에는 MRI가 꼭 필요합니다. 첫째, 갑작스런 마비나 언어장애,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등 신경학적 증상이 있을 때, 둘째, 심한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새로 생기거나 악화될 때, 셋째, 기억력 저하나 인지 기능이 갑자기 나빠졌을 때, 넷째, 가족력이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으로 뇌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 경우입니다. 이럴 땐 MRI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증상도 없는데 그냥 불안해서 찍는 MRI, 이건 권하지 않습니다. 검사의 목적은 불안을 없애는 것이지 불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MRI를 권할 때마다 한 가지를 먼저 묻습니다. 이 검사를 해서 치료 방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답이 아니오라면 굳이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뇌 MRI는 분명 훌륭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도구는 아닙니다. 칼이 요리에 쓰이면 유용하지만 잘못 쓰이면 위험한 것과 같습니다.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때, 적절한 사람에게 시행될 때, 비로소 그 가치가 생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검사는 병을 찾기 위한 도구이지 안심을 사는 도구가 아닙니다. 검사를 받을 때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시고 증상과 필요성을 명확히 하십시오. 무의미한 검사는 불안을 만들고 불안은 몸보다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병들면 그 어떤 약으로도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뇌 MRI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도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PET-CT는요? 요즘은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 검사라던데요? 맞습니다. 세 번째는 PET-CT입니다. PET-CT, 흔히 양전자 단층 촬영이라고 부르는 이 검사는 우리 몸 구석구석의 대사 변화를 영상으로 보여주는 최첨단 기술입니다. 암 진단, 병기 결정, 치료 효과 평가 등에서 아주 유용한 검사이지요. 문제는 이 훌륭한 검사가 모든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하진 않다는 것입니다. PET-CT는 일반적인 엑스레이나 CT와는 다릅니다. 방사성 포도당 유사체를 몸속에 주사하여 세포가 포도당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를 영상으로 찍는 방식입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포도당 대사가 활발하기 때문에 그 부위가 더 밝게 보이죠. 그래서 한번 촬영하면 내 몸 어딘가에 암이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인상을 주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선 비용이 매우 높습니다. 대부분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한번 찍는데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게다가 이 검사는 방사선 노출량이 매우 높습니다. 일반 흉부 엑스레이의 70배에서 100배 정도에 해당하지요. 노인분들에게는 이런 방사선 노출이 누적될 경우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PET-CT는 암이 아닌 것들도 암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염증, 감염, 양성 결절 같은 것도 대사가 활발하면
영상에서 암처럼 밝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위양성이라고 부릅니다. 즉, 실제로는 병이 아닌데 병처럼 보이는 경우입니다. 저는 이런 위양성으로 고생한 환자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중 한 분, 73세 강동수 씨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건강에는 자신이 있던 분이었지만 프리미엄 종합검진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에 PET-CT를 받으셨습니다. 결과는 갑상선 부위의 대사 증가 소견. 그 한 줄이 그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강 씨는 불안에 사로잡혔습니다. 혹시 암인가요? 전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는 조직 검사까지 받았고 결과는 양성결절, 즉 아무 문제 없는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한 달 동안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불안과 공포로 심장 박동이 늘 빨랐습니다. 결국 아무 병도 없었지만 그 한 달은 그에게 지옥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의학이 사람을 살려야 하는데 때로는 그 반대가 되는구나. PET-CT는 정말 필요할 때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암이 진단된 경우 그 암이 다른 장기로 퍼졌는지 확인할 때는 아주 유용합니다. 또는 치료 효과를 평가하거나 다른 검사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발열 체중 감소가 있을 때 혹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구분이 필요할 때 등 정확한 의학적 목적이 있을 때는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한번 찍어보자는 식으로 받는 것은 정말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PET-CT의 위양성률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전신 PET-CT에서 우연히 발견된 의심 병변 중 실제로 암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고작 12%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8%는 결국 아무 문제도 없는 결과로 끝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암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에 충격을 받고 그 불안 때문에 오히려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PET-CT는 기술적으로 훌륭한 검사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건강의 보증서는 아닙니다. 검사 한 번으로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고 검사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생활 습관과 마음가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PET-CT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권장됩니다. 첫째, 이미 진단된 암이 있을 때 병의 범위를 평가하기 위해. 둘째, 다른 검사로도 원인을 찾지 못한 이상 소견이 있을 때. 셋째, 원인 모를 체중 감소나 발열 등으로 심각한 질환이 의심될 때. 넷째, 신경퇴행성 질환 구분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 네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과 비용, 그리고 불안을 감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검사는 언제나 양날의 칼입니다. 너무 적게 하면 위험을 놓치지만 너무 많이 하면 불안을 키웁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건강검진으로 조기 발견도 중요하지만 먼저 자신의 몸 상태를 이해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앞서 불필요한 검진 3가지를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꼭 필요한 검진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 60년 의료 경험에서 얻은 진짜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며 깨달았습니다. 모든 검진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검사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대장 내시경입니다. 이 검사는 단순한 정기검사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검사입니다. 우리 몸의 대장은 깊숙이 숨어 있어서 겉으로는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통증도 불편함도 느끼지 못한 채 조용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장암은 조용한 암이라고도 부릅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증상이 생겼을 때 병원을 찾지만 그 시점에는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진료 중 늘 이렇게 말합니다. 대장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그 물어보는 방법이 바로 대장 내시경입니다.
이 검사는 대장 속을 직접 눈으로 들여다보며 작은 용종부터 암, 염증성 질환까지 모두 찾아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용종을 미리 발견해 제거하면 그것이 암으로 발전하기 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즉, 예방이 곧 치료가 되는 검사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김장호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71세 때 처음으로 대장 내시경을 받으셨습니다. 그전까지 아무런 증상이 없었고 건강에 자신이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사 중 크기가 1.5cm 정도 되는 용종이 발견됐습니다. 조직 검사를 해보니 이미 초기 암세포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 자리에서 바로 제거했고 별다른 항암 치료 없이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그 후로 저를 볼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그때 검사 안 했으면 전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분의 눈빛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후로 저는 대장 내시경을 더욱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60세 이후에는 저도 정기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받아왔습니다. 75세 때 작은 용종 하나가 발견되어 제거했는데 그 이후 지금까지는 아무 이상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도 대장은 믿지 않습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할까요? 대한소아기내시경학회의 권고에 따르면 50세 이상 성인은 대장 내시경을 5년마다 한 번씩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용종이 발견되었다면 크기와 개수에 따라 1년에서 3년 사이로 조정합니다. 정상이더라도 5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면 75세 이후에도 검사를 계속 권장합니다. 다만 80세가 넘으면 개인의 건강 상태, 그리고 기대 수명을 고려해 의사와 상의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 역시 90세가 된 지금은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모든 검사는 이득과 위험을 저울질해야 합니다. 이 나이에는 오히려 검사 과정에서의 부담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대장 내시경을 강조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국립암센터 자료에 따르면 대장 내시경을 정기적으로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대장암 사망률이 60에서 70% 낮습니다. 또한 대장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조기 발견 시 90% 이상이지만 말기에 발견되면 14% 정도로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 숫자만 봐도 답은 분명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국가암검진 프로그램은 50세 이상 성인에게 분변자멸 검사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대장 내시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변 검사는 단지 선별 검사일 뿐입니다. 정확히 확인하려면 내시경이 필수입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변 검사는 문 앞의 초인종이고 대장 내시경은 문을 열고 직접 확인하는 일입니다. 혹시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선생님, 대장 내시경은 아프지 않나요? 그냥 검사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요즘은 대부분 수면 상태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통증 없이 편안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시간은 20분 남짓이고 회복 후 바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그 효과는 평생을 지켜줍니다. 저는 진료 중 늘 이런 말을 합니다. 검사는 고통을 주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주기 위해 있는 겁니다. 한번 용기를 내어 대장 내시경을 받아보신 분들은 이후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혹시 나도 암일까? 하는 막연한 불안이 사라지고 스스로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알게 되니까요. 제 오랜 환자 중 한 분은 82세의 어르신이셨습니다. 처음엔 내시경을 극도로 두려워하셨지만 제가 여러 번 설득한 끝에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결과는 초기 용종. 간단히 제거하고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십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검사보다 결과 기다릴 때가 더 무섭더라고요. 그래도 받고 나니 이제는 속이 다 시원해요. 이 말은 단순한 감상이 아닙니다.
검진의 진짜 목적은 병을 찾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대장 내시경은 50세 이후라면 반드시 시작하십시오. 특히 가족 중에 대장암 병력이 있다면 더 이른 시기에 받는 게 좋습니다. 검사를 미루는 건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잠시 뒤로 미루는 일입니다. 병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제가 강조하는 두 번째 필수 검진, 위내시경에 대해 왜 한국인에게 특히 중요한지, 그리고 실제로 생명을 구한 사례들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꼭 강조하는 두 번째 필수 검진은 위내시경입니다. 대장 내시경이 생명을 구하는 검사라면 위내시경은 한국인에게는 삶을 지켜주는 검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위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식습관, 유전적 요인, 헬리코박터균 감염률, 이것들이 맞물려 위암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위는 속이 편하다고 해서 건강한 게 아닙니다. 소화 잘 되고 통증이 없어도 그 안에서 병이 조용히 자라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는 증상이 거의 없던 분들이 검사 후 놀라운 결과를 들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67세 김정희 씨도 그런 분이었습니다. 국가검진으로 위내시경을 받으셨는데 아무 증상도 없었죠. 그런데 검사 결과 초기 위암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내시경 절제술만으로 완치되었고 지금까지 10년 넘게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때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귀찮아서 몇 년 미루다 받았는데 이번에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위내시경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낍니다. 위내시경의 가장 큰 장점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식도, 위, 십이지장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염증, 궤양, 용종, 조기암까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흔한 한국인에게는 이 검사가 단순한 점검이 아니라 생명보험과도 같습니다. 저는 60대 이후 2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을 받아왔습니다. 70세 때는 위축성 위염과 장상 피화생이 발견되어 1년 간격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그 덕분에 작은 변화도 조기에 관리할 수 있었고 큰 병으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환자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의사라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검사를 통해 얻는 마음의 안정은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합니다. 위내시경은 단순히 위암을 찾는 검사만이 아닙니다. 위산 역류로 인한 만성기침, 속쓰림, 흉통 같은 증상의 원인도 밝혀줍니다. 또한 조기 발견 시 치료 부담이 적고 완치율이 매우 높습니다. 조기 위암의 5년 생존율은 95% 이상, 하지만 진행성 위암은 30%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 차이는 단 하나, 언제 발견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나라 위암 검진 권고 기준은 이렇습니다. 40세 이상은 2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가족 중 위암 환자가 있다면 35세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 피화생 같은 전암성 병변이 있다면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80세 이상이라면 역시 건강 상태에 따라 주치의와 상의해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60세 이후에는 가능하면 위내시경을 선택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부에서는 위장 조영술로 대체하기도 하지만 조영술은 이상이 보여도 다시 내시경을 해야 확진이 가능합니다. 결국 처음부터 위내시경을 받는 것이 시간도 비용도 절약됩니다.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위내시경의 비용 대비 효과입니다. 국가검진으로 받을 경우 본인 부담금이 훨씬 줄어듭니다. 위암 치료 비용과 비교하면 정말 미미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위암은 조기 발견만 하면 치료 성공률이 95% 이상이니 이보다 효율적인 건강 투자도 없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위내시경은 불편한 검사가 아니라 안심을 사는 검사입니다. 검사를 통해 이상 없음이라는 결과를 받는 순간 그동안 쌓였던 막연한 불안이 사라집니다. 그 평안함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검사 전날의 금식이나 장 세정 같은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불편함으로 평생의 안심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건 충분히 가치 있는 일 아닐까요?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조언합니다. 검진은 병을 찾는 일이 아니라 안심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건강은 조기 발견으로부터 시작되지만 검진의 목적은 공포가 아니라 평화여야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필수 검진, 대장 내시경과 위내시경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는 60세 이후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예방책입니다. 이 두 검사만 제대로 관리해도 대장암과 위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내 몸의 나이, 내 생활 습관, 내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는 것이 진짜 검진의 시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삶의 균형이 건강을 지켜줍니다. 건강은 수치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건강은 평안으로 느껴집니다. 당신이 불안하지 않다면 이미 건강한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무료지만 그 한 번의 클릭이 당신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그리고 행복한 삶, 건강백과 TV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